저는 어제 그 3자 토론을 보고 정말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 4자 토론이 3자 토론 아니에요? 아니 3자 토론이에요. 자폭, 무슨 자해, 자살. 3자 토론이었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3자. 네. 동의합니다. 3자. 그 3자자. 자폭, 네. 자해. 네. 자폭, 자해, 자살. 왜 이랬냐. 2012년에 여러분 아마 대선 후보 토론을 보시면서 황당한 경험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2012년입니다. 대선 후보? 네. 박근혜 대통령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이정희라는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정의당이었나요? 진보당이었나요? 통진당. 네. 통진당, 통합진보당. 네. 자, 이정희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억나요?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자,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우리가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정희는 당시에 나는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정말 대통령 경선, 후보 경선을 저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국격을 정말 떨어뜨리는 그리고 정말 개인의 원한에 찬 저런 발언이어서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정희 운동권인데 똑똑한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야 이정희 진짜 정 떨어진다 독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독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저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악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사악한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사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2년에는 또 이런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2022년은 뭐죠? 2022년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가 TV 토론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 믹스커피 왜 타줬어요, 조용한테? 아니, 그 대장동 몸통, 그 국힘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그랬죠. 네. 그리고 저걸 받아가지고 지금 신앙님, 김만배까지 다 이어지죠. 그렇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토론회 때 갑자기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저걸 갑자기 물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며칠 전에 바로 김만배가 돈 주고 시킨 인터뷰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딱 돈 주고 인터뷰 시키고 그래서 프레시안에 터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재명이 TV 토론에서 커피 왜 터졌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리고 대선 4월 앞두고 김만배 신앙님 육성 인터뷰 또 나와버리고 그게 다 저 조용 커피인데 지금 까마득하게 또 잊고 있었는데 저게 토론회 때 이재명이 직접 얘기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 저 이재명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들꺼버리지? 야, 저 사람 저럴 수도 있나?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는 왜 저기서 아니 저는 그 사람이 본 적이 없습니다.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왜 이렇게 얘기하고 많아. 저 때는 정말 더 화를 냈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열불이 터졌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근데 왜 지금 어저께 국민의힘 전대 토론하다 이 얘기 왜 하세요? 저거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정치적인 적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전대는 사실은 동지끼리 싸우는 거예요. 동지끼리 싸우면서 어제 정말 개 난장판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욕해드리려고 같이 욕하려고 걱정을 하셔야죠.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오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이게 내부 정당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 건 처음인데 원희룡, 한동훈에 대해서 첫 공식 제재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한동훈 캠프에 대해서 주의 및 시정 명령을 어젯밤에 그러니까 토론회를 1차, 2차 토론회를 보고서 야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서병수 선관위원장 아닙니까? 서병수 의원이 이제 부산 베이스로 활동하는 의원이고 오선회 의원인데 사실 서병수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쵸. 부산에 오랜 정치 경력을 갖고 있지만 저 험지 나가라 그래서 다른 지역구로 나갔죠. 지역구 바꿨다가 이번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부산 북서갑에 북강서갑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병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대선에도 경선 준비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런 경험도 있고. 원래 중간 중재자로서 잘 하시는 분이네요. 그 개파색이 별로 없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으니까 하는데 저는 서병수 위원장이 정말
어저께 둘 다 그 두 명한테 공식 제재한다라고 하는 의결을 한 건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늘 중으로 이 두 사람한테 당신들 공식적으로 이거 제재야라고 서류 이제 갈 겁니다. 지금 어저께 저희가 최고의 공격수로 뽑았던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에 지금 뭡니까? 오늘 아침에 원내 대표 회의, 원내 대책 회의에서 또 얘기를 했네요. 제발 좀 자폭 자해. 우리가 문제 자폭 자해 더 이상 안 된다. 여기는 이제 이자만 말씀하면 자폭 자해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걱정을 끼쳐드리는 게 대한축구협회와 맞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지금 축구협회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렇다며요. 전 축구 모르는데 막 축구팀 얘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국힘 전당대회도 또 걱정거리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 잘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국힘 전당대회하고 축구협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원희룡 3대 의혹이 있다. 여론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강원장 추천 의혹. 이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자기 대권을 위한 이미지만 생각하고 거짓말과 분열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거를 원희룡 후보가 어제 MBN에서 했죠. 2차 토론회 사회자가 자, 네 분 한 분당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자기 소개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기 소개를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보고 저 꺼버렸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사로 다 봤고 나중에 클립도 봤습니다. 요게 이제 그 얘기라고 해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변호사.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서기관. 이 사람 이름 이제 이시우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주진우 의원실 보좌관이라면 지금. 요 사람을 비례대표에 13번, 17번에 배치를 했다가 논란이 크게 일어나자 요거를 이제 뒤로 뺀 건데 이걸 이제 원희룡 후보는 요거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강 씨네요. 강이 전 행정관이 한 후보 부인이 근무하고 있는 김현장 요기 로펌 출신이고 또 이시우라는 사람은 한동훈이랑 친한 주진우 캠프 출신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 공천 때 선거 앞두고 총선 앞두고 공천 때부터 한 3개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때 뭡니까? 도태우랑 장혜찬 공천 취소한 거도 불만이고 그리고 조혜진, 서병수 이런 분들 이동 배치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병수 의원은 나 조혜진 결국 험지 가서 떨어졌는데 어쨌든 부울경에서 실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두 사람 떨어졌는데 그것도 어쨌든 마음대로 했다.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를 이철규 공관위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 안 듣고 통보하듯이 했다. 이게 계속 불만이었어요. 지난 총선에 비례대표 추천이 잘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비판하는 지점이 야, 너 누구랑 친하니까 누구 줬지?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야, 너 제일 가까운 가족하고 상의했다며 라고 하는데 그 가까운 가족 눌렀는데 너무 웃긴 게 이 한동훈 후보가 아니 지금 원희룡 후보는 본인 입으로 저의 제일 가까운 가족 처가 공천에 관계했다고 하는데 얘기해보세요. 그 근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여기서 한 발 뺍니다. 아니요, 내가 부인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아니, 한동훈이 말합니다. 아니, 가장 가까운 가족이랑 했다며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장 가까운 가족이 부인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된 게 라디오에서 김규환 CBS 논설실장 이 사람이 5월 달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정치 논평하는 사람들이 그냥 약간의 그것만 보이면은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나와가지고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철규랑 장동혁 공관위원끼리 한판 붙었다더라. 이런 얘기하고 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근거도 못 대요. 그럼 근거를 못 대는 얘기를 가지고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토론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한동훈을 많이 공격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도 잘못한 공격 받아야죠. 문제는 뭐냐면은 카더라, 썰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이 확 역풍 맞고 있는 게 뭡니까? 박성영 검사인가요? 박성영 검사가 그거 똑같죠. 술 마시고 청사에 똥 쌌다고 하더라.
이걸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격을 해서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로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이 부인하고 상의를 해서 비례대표를 줬다.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랬으면 그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문자 메시지라도 뭐라도 하나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네. CBS에서 5월 23일 날 네. 박재홍의 한판 승부 네. 거기서 김규환 CBS 논술실장이 얘기한 거 네.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어저께 토론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 23일 날 CBS에서 보도했지 않냐고. 네. 레퍼런스 근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근거밖에 없는데 뭔 주장을 하고 뭔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 붙여서 검사 탄핵 똑같네. 들어간 민주당이랑 똑같은 거네요. 거죠. 이거는요. 저는 사실은 원희룡 후보를 상당히 잠재력 있고 성장성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보면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사람이 그 뭐라고 할까요? 친밀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원희룡 후보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위에서 많은 얘기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원희룡이 내가 알고 있는 원희룡이 맞느냐. 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어제 네. 토론회 보고서 다들 너무 원희룡 후보가 네. 낯선 거예요. 낯섭니다. 네, 일부 이제 국힘을 이렇게 국힘 커뮤니티라고 하죠. 네. 거기에 갔더니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더구나 이제 원희룡 후보는 막판에 그 전대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희룡 후보 무슨 네. 약점 잡혀갖고 나온 거 아니냐?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네, 그걸 그럴 리는 개설이지. 없는데 예. 그런데 너무 이상하니까. 그렇죠. 원래 저 정도로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사실 대장동 1타 강사로서 네. 지난 맞습니다. 대선 때 우리 방송에도 나왔었잖아요. 나왔고 대장동 네. 1타 강사로서 정말 논리적으로 그 네. 기억력과 이런 걸 가지고서 잘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랬는데 저 대장동 1타 강사가 왜 저렇게 됐지? 네. 그러면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괜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1차 때는 한동훈 후보가 별로 흥분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결국 한동훈 후보까지 흥분하면서 배려버렸잖아요, 이미지가. 그 정말 어저께 보면서 보이스 오버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말 엄청 겹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 시간 아마 총량으로 합치면 5분도 넘을 거예요. 네. 한동훈이 말하고 있으면 원희룡이 끼어들고 원희룡이 말하고 있으면 한동훈이 끼어들어갖고 정말 도저히 시청자가 그 방송을 볼 수가 없는 지경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끈 분들이 많아요. 네네. 네. 정말 그 한동훈 후보도 이게 지금 시청자를 배려한 건지 아니면 정말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일단 그냥 원희룡 후보가 주도권 토론이면 말하게 놔두고 자기 참았다가 다시 얘기를 하던가 또 원희룡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가 말하게 놔뒀다가 또 그 다음에 자기를 반박하던가 하면 될 걸 정말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둘이서 정말 미친 듯이 보이스가 겹치지 않았어요? 네. 예. 이게 정말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천 의혹은 네. 이게 증명도 안 되는데 네. 이 한 번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걱정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네. 후보가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네. 이거는 계속 꼬리표처럼 이제 달라붙어서 다닐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천 의혹이 있었고 어제 금감원장 추천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김경률. 네. 그거에 대해서는 김경률 씨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혔어요. 자기 금감원장 추천 받은 거 맞다. 네. 그런데 나를 추천한 그거 알아본 데는 용산에서 연락이 왔더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이 한 게 아니라 용산에서 나한테 물어보더라. 네. 용산에서 나한테 물어봐서 뭐 공직 뭐 이런 거 하려면 내는 거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신은 뭐 이렇게 주는 거. 신원조회 증명서 같은 거. 뭐, 그런 걸 한 적은 신원조회 동의서. 예. 네. 그런 거였고 아마 지금 방금 제가 우리 박원재 리터 말씀하시는 도중에 김경률 전 비대위원 페이스북에 들어왔는데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자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원희룡 후보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기분 매우 더러우니 앞으로 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률이 나서서 나 아니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김경률도 이상하네요. 네. 왜냐하면 김경률 회계사의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이게 정확하게 팩트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되지 어떻게 지금 김경률 또 회계사가 언급이 안 되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 우리나라에서 나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맞아.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예. 그렇고 어저께 이제 좌파 의혹 이거에서 제가 정말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 후보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이제 그 가족들까지 끌고 들어갔더라고요. 이모부가 한동훈 후보의 이모부가 저기 프레시안 창립자라면서요. 네. 프레시안을 만들었고 과거에 민청학년 관계자다. 네. 그리고 장인어른은 과거에 민주당에서 무슨 공천받을 신청한 적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했고 당신 그리고 방금 나온 김경률 비대위원 그리고 진중권 교수 그 이런 분들하고 교류가 매우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제가 왜 저러지? 라고 했는데 정말 어머 저 뭐야? 라고 한 대목은 따로 있어요.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김어준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를 시킨 듯합니다. 갑자기 김어준이 뚝 등장했어요. 왜 이렇죠? 저는 정말 김어준 어제 나올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데서 희화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는 아마 한동훈 후보도 한 3위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정말 그렇게 계속 괴롭혀온 사람이었는데 이 전당대회에 들어와서는 아마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대통령의 마음이 원희룡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원희룡을 많이 이렇게 막 비판해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 것 같은데 이게 뚝 어느 시점만 띄어갖고 너 김어준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좌파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정말 저는 보수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반대로 이간계에 넘어가는 거고 오히려 이간질을 확산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급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한가발이라고 놀리기 시작한 곳이 바로 거긴가요? 김어준 방송이다라고 지금 써주셨어요. 우리 KY 팍님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아니요. 김어준 방송 들으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도 해야 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갈래들이 있어요. 김어준 오늘 무슨 얘기 하나 보자. 김어준 나는 좋아. 혹은 김어준이 인기라며? 혹은 운전기사가 틀어놔서 여러 층위의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니까 그걸 맞받아치는 후보도 저열해집니다. 저열하죠. 한동훈 후보는 아니 원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맞아. 진짜 너무하다.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나는 이모부하고는 뭐 20년 동안 대화도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죠. 2024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동훈 후보도 그러니까 당신이 운동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이제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걱정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 후보가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원 후보는 진중권, 김경률과 소통 안 합니까? 뭐 또 이런 식으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런 느낌이 들 정도도. 아니 그러니까 거기 어저께 딱 그 부분이 진짜 웃겼어요. 아니 진중권, 김경률 이분들은 연락 안 하세요? 그러니까 또 저도 합니다. 또 막 저 어제 진짜 저도 하긴 합니다. 여기서 진짜 빵 터졌다니까. 뭡니까 진짜. 뭡니까? 너무하지 않았어요? 어저께 저는 정말 두 사람은 정말 그 보수 지지자들 우파에게 정말 모욕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우리는 이렇게 보고 해서 결국 이제 전당대회 때 TV 토론은 일관성으로 지나가고 누가 되더라도 당 대표가 되겠죠.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면서 다 잊고 그러면 이제 후보들끼리 자 이제 우리 그랬던 읽고 서로 경쟁했던 읽고 당을 위해서 잘 만듭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딱 보면서 수첩에다 적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국도 적고 있었나 봐요. 그럼요. 조국이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이 댓글팀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한동훈 특검에다가 요 사안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저희도 이걸 예상했었는데 거기다 뭘 더 넣었는지 아세요?
김건희 여사도 넣어야 한다. 네. 왜냐하면 이 문자 논란이 나왔을 때 가장 앞으로 폭발력이 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익심 논란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댓글팀이라는 딱 그 단어가 야 이거 앞으로 엄청 커지겠다 하는 정말 기자의 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지금 바로 여기에 그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이 그거 아닙니까?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겠다. 네. 지금 뭐 저기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만들겠다 그러는데 예.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네.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운영을 넣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걸 조사를 하려면은 문자 메시지에서 댓글팀이라는 말을 썼던 네. 김건희 여사도 조사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 한겨레 기사에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도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댓글팀을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딱 들어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우리도 고칠게. 김건희 특검법에 댓글팀 운영 의혹. 여기는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 한 거 아니냐. 네. 그거를 또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자에 제가 김건희 여사가 쓴 문자는 내가 댓글팀을 운영해서 그러니까요. 당신을 비방한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앞으로도 됐죠.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쓴 순간 이 단어와 김건희 여사가 얽히면서 댓글팀 논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운영 논란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 키워드가 엮여서 논란이 되는 순간 특검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아침에 뜬 한겨레 제목이 이겁니다. 명품백, 네. 최상병 수사, 네. 댓글팀 의혹, 야 김건희 게이트 정조준. 네. 그러니까 명품백 있었고 네. 그다음에 최상병 수사에서 지금 저기 뭡니까? 네. JTBC가 한 그 무슨 그 이종호인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했던 네. 주범이 무슨 그 내가 봐줘야 된다 뭐 이렇게 했다는 통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랑 친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 그리고 이번 댓글팀 이게 뭡니까? 명품백, 최상병, 댓글팀 이 세 개를 김건희랑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부적절한 처신의 논란은 오로지 한 가지였어요. 명품백밖에 없었죠. 명품 파우치 그거 하나밖에 없었단 네. 말이죠. 그런데 여론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 미쳤어 이걸 왜 받아? 라고 했다가 야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작업에 당한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선물을 준비했고 뭐 가방을 준비했고 뭐 그거에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재형이 아니 이제 저는 여사님 이제 뵐 수도 없는 사람인가요? 저 이제 무시하시나요? 혹은 제가 여사님 너무 높이 되셨다고 이제 저는 못 보는 사람인가요? 이따위 수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오만하게 비치나? 그럼 한번 뭐 정리 한번 해보라. 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동정론이 살살 불러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댓글팀이라는 그러네요. 용어를 빵 터뜨린 거예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네. 후보자들끼리 주고받는 과정에서 네. 나온 문서잖아요. 일종의 폭로.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원문 5개 네. 원문을 다 또 공개하고 네. 그거 다 누가 올립니까?